놀아? 어렸을 때 나는 항상 조용했고 다른 사람과의 대화는 항상 어색하게 끝나곤 했어. 그래서인가 나는 자라면서 항상 혼자 있는 것을 더 좋아했었지. 아마 그게 내가 나이를 이만큼 먹고도 장난감에 대한 이상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이유겠지. 장난감들은 절대 말을 하지 않아. 그저 응시할 뿐이지. 인형으로 가득 찬 아파트에 혼자 있는 게 때때로 소름 끼칠 때도 있다는 걸 부정은 못하겠네. 아무튼 여자친구와 2년 가까이 사귀면서 여자친구도 내 집착을 잘 이해하게 됐어.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여자친구도 처음 내 장난감들을 보면 아마 충격을 받을 거야. 그날 밤 여자친구는 내 집을 보는 걸 아주 기대하고 있었어. 문에 다다르면서 흥분을 주체할 수 없어 하는 게 보였고, 그래서 나는 지체 없이 현관문을 열었지. 너희 집이라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 내가 말했어.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보기보단 편해. 난... 그녀의 얼굴은 충격에 휩싸였고 완전히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바뀌더니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 여자친구를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었어. 어리둥절했어. 내 장난감이 무서운가? 좀 이상하단 건 알지만 그 정도야? 집을 재빨리 둘러봤지만 그렇게 끔찍한 건 없었어. 이웃들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녀를 진정시켜야 했어. 난 충동적으로 여자친구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며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비명소리는 점점 커지기만 할 뿐이었지. 이쯤 되자 어쩔 수 없이 입을 손으로 막을 수밖에 없었어. 그녀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고, 돌아보니 내 장난감들도 모두 나를 쳐다보고 있었어. 난 다시 혼자가 되었어. 나는 그녀의 인형을 내가 사귀었던 다른 모든 인형들 위 가장 위쪽 선반에 올려놓았지. 그녀의 표정을 보니 우울해져서 그걸 극복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인형은 벽을 향하게 해두었어. 타닥거리는 소리. 난 콜로라도에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총구석에 오두막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2주 동안 그곳에 가 있기로 마음먹은 적이 있었어. 인터넷은 없고 유선전화가 딱 하나. 80년대 최신 기술로 무장한 곳이지. 4월 10일 수요일, 콜로라도에 눈보라가 쳤는데 도시 쪽은 그렇게 심하지 않았지만 내 오두막이 있던 곳은 정말 끔찍했었지. 배경 설명은 여기까지야. 끔찍한 눈보라가 몰아치는 도중에 오두막 안에 앉아 불을 피우고 있는 내가 되어봐. 밖에 나갈 수 없으니 우리 아버지 뻘의 CRT TV로 DVD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어. 끊임없이 바람이 울부짖는 소리. 볼륨을 높여. 그러다 결국 소변을 보러 일어섰고 영화를 일시중지해. 바람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아. TV 소리를 빵빵하게 틀어놔서 몰랐어. 4시간 내내 몰아치고 있었던지라 이상하다 생각하지만 드디어 끝나서 다행이네. 몇 걸음 걸어가다 어떤 소리를 들어. 타닥. 주변을 둘러봐. 여기서 지낸 시간을 모두 합치면 5달은 될 텐데 내내 말 그대로 단 한 번도 이런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 타닥. 밖에서 나는 소리란 걸 깨달아. 아마 부러진 나뭇가지가 앞뒤로 흔들리면서 오두막을 쳐대고 있는 거겠지 뭐. 이 날씨에 미쳤다고 내가 밖에 나가? 이 정도 소음은 참을 수 있어. 화장실에 서서 오줌을 싸기 시작해. 타닥. 짜증이 난 채 마무리 짓고 화장실 밖으로 걸어나가. 타닥. 그 타닥거리는 소리가 일정하지 않다는 걸 깨달아. 완전히 예측 불가능으로 아주 지멋대로야. 다시 앉아서 영화를 마저 보기 시작해. 바람 소리가 나지 않으니 볼륨을 줄여. 타닥거리는 소리가 빨라져. 1분에 여러 번씩 들려. 아휴 됐다. 들리지 않도록 오두막 반대편으로 낮잠이나 자러 갈란다. 침실로 들어가는데 타닥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 내 침실은 TV가 있는 곳에서 15m 정도 떨어져 있는데 타닥거리는 소리는 똑같이 커. 마치 그 소리가 널 따라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무시하고 자려고 노력해. 그 타닥 소리의 일정하지 않음이 내 인내심을 바닥나게 만들어. 방한 장비를 껴입어. 이 날씨에 날 밖으로 나가게 만든 이 나뭇가지에게 본때를 보여줘야지. 문으로 가서 마음의 준비를 해. 잽싸게 문을 열자 칼바람이 내 볼기짝을 후려치는 게 느껴져. 빠르게 밖으로 나간 다음 문을 닫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눈보라 속에서 오두막 주위를 돌며
바보처럼 그 가지를 찾아 헤매. 몇 바퀴를 돌았지만 찾을 수 없어. 그러다 결국 떨어져서 날아간 거라고 생각해. 안으로 돌아가. 타닥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아. Feels good man. 다 JPG. 이제 평온하게 낮잠을 자러 가. 깊은 잠에 빠져들어. 오후 2시쯤에 깨어나.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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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닥. 불안해지기 시작해. 2번 생각하지도 않고 방한 장비를 걸쳐. 밖으로 나가. 나뭇가지 없음. 바람소리 없음. 아무것도 없음. 다시 안으로 들어가.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서 미쳐버릴 지경이야.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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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닥. 소리에서 벗어나려고 다른 방으로 걸어가. 타닥, 타닥, 타닥. 도대체 어떻게 저 소리는 오두막 전반에 걸쳐서 날 따라다니는 거지? 깨달음의 순간. 오두막 벽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지붕에서 나고 있던 거야. 이 빌어먹을 타닥거리는 소리 때문에 모든 이성적인 생각은 사라져버린 지 오래야. 방한 장비를 입고 밖으로 나가. 폭풍은 이제 잠잠해졌지만 아직 잘 보이지 않아. 전방 6m 정도밖에 보이지 않아. 오두막 뒤로 돌아가서 사다리를 집어와 펼쳐. 여기서 끝장을 볼 거야. 사다리를 오르기 시작하다 멈칫해. 딸깍거리는 소리는 안에서만 들렸었어. 심지어 바람소리도 뚫고 말이야. 경보단계 데프콘2. X에서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 경고했었지. 지붕 꼭대기가 보일 만큼 높이 올라가. 꼭대기에 창백한 형체가 보여. 심장이 멎어. 데프콘1으로 격상. 그 형체는 구부정하고 병든 것처럼 말라서 척추가 보일 정도였어. 나를 볼 수 없는 각도라 그것은 날 보지 못했지만 나는 그것을 볼 수 있어. 살짝 움직이는 게 보여. 약간 아래를 보니 그것의 손에 거의 15cm는 되는 손톱이 돋아나 있어. 말 그대로 지붕을 타닥타닥 두드리고 있어. 두드리는 게 멈췄어. 천천히 고개를 내 쪽으로 돌려. 검은 눈과 입으로 보이는 작은 갈라진 틈. 그 외에는 얼굴을 구성하는 건 없어. 거의 마치 조잡하게 그린 외계인 같아. 그것이 일어서기 시작해. 그건 그렇고 진짜더라고. 정말로 죽기 직전이라는 생각이 들 때 눈 앞으로 주마등이 흘러가더라니까. 그것은 나를 응시하며 일어서. 키는 아마 한 1.5m 언저리쯤 될 것 같아. 나에게서 단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며 오두막 지붕의 가장자리로 걸어가. 땅으로 폴짝 뛰어내려. 그것이 착지하는 것이 보이고 그것은 안개 속 나무 쪽으로 천천히 물러나. 단 한 번도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공포에 질려 딱딱하게 굳어. 아마도 한 5분 동안 또는 5분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살을 내는 추위 속에서 사다리를 잡고 있었을 거야. 그러다 퍼뜩 정신을 차리고 사다리를 조심히 내려가. 치우려는 시도도 하지 않아. 내가 쇼크 상태라는 걸 깨달아. 차분히 오두막을 돌아 걸어간 다음 안으로 들어가. 집을 한 바퀴 돌아본 다음 전등을 끄고 난로에 불을 꺼 열쇠를 집어들고 밖으로 나가. 열쇠 옆에 있던 지갑 외에는 챙길 생각조차 하지 않아. 폭풍이 다시 불기 시작했지만 말 그대로 모종의 최면 상태에 빠져 눈치채지조차 못해. 문을 닫고 잠그지도 않는 채 천천히 차로 걸어가서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건 다음 차를 돌려.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몇 시간 동안 운전해 모텔에 도착해. 충격이 가시자 미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빠르게 방을 빌린 다음 이제 아드레날린이 솟구쳐 올라 방으로 달려 올라가.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내가 봤던 것에 대해 미친듯이 겁을 먹기 시작해. 그 후 호텔방에서 몇 시간 동안 앉아보자 못하고 있다가 진정되고 16시간 정도 잤어. 오두막으로 다시 차를 몰고 갔었고 안으로 뛰어들어가 휴대폰을 움켜쥐고 뛰쳐나와 문을 잠근 다음 트럭에 올라타 도망쳤었지. X에서 내가 읽었던 모든 이야기들과는 다르게 난 내가 그 즉시 겁에 질려 날뛰는 대신 몇 시간 동안 쇼크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거에 놀랐어. 난 운전을 하다 말고 중간에 숨을 고르고 정신을 다잡는다고 몇 번씩이나 멈춰야 했고 몇 시간 전에야 집에 돌아왔어. 내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언급하지 않는 건 바로 두려움은
마치 파도처럼 밀려온다는 것인 것 같아. 아무 문제 없이 운전하다가 갑자기 두려움이 덮쳐와서 진정할 때까지 차를 세우고 가만히 앉아있어야 했다니까. 안 그러면 무슨 편집증 걸린 미친놈처럼 운전하게 될 것 같았거든. 집에 와서 술 한 잔 마른 다음 이걸 전부 쓴 거야. 그 오두막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지금은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잘 자라 자식들아. 들어줘서 고마워. 그리고 아니, 피나 구리 냄새는 나지 않았어. 사라진 사건 기록. 내 이야기 하나 할게. 최근까지 대형 자동차 보험회사의 조사관으로 일했었어. 100% 사무실 근무였고 현장엔 나가지 않았지. 우린 전화의 모든 내용을 녹음하는데 목을 매. 내 업무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계약에 대한 정보, 사고가 발생한 시간, 그리고 만약 보상을 받고 같은 날에 또 사고가 났을 땐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정보까지 캐내는 것이었어. 보험 사기의 가능성 때문에. 그냥 운이 없었던 걸 수도 있지만. 고객들로부터 재미없는 초자연적 이야기를 많이 듣곤 했어. 제 차가 저주를 받아서 사고가 났느니, CIA가 제 차를 정확히 똑같은 다른 차로 바꿔치기 했느니, 뭐 그런. 하지만 그중 하나가 우리 회사가 그 사고를 대했던 방식 때문에 엄청 내 기억에 남았어. 나에게 보고서 하나가 들어와. 단일 차량 종합보험 청구, 차량 훼손이 약관 조정 후 55일 이내에 발생함. 기본적으로 그냥 청구 대상자가 손해에 대해 더 나은 보상을 받기 위해 보험 계약을 조정한 다음에 청구를 한 건 아닌지 등을 알아봐야 하는 거지. 식은 죽 먹기지. 그냥 경찰 보고서나 타임스탬프가 있는 사진만 있으면 끝이야. 피보험자는 차 전체에 걸쳐 주로 대부분은 지붕 부분에 긁힌 자국이 있다고 보고해왔어. 이상하지만 그렇게 신경 쓰진 않아. 사무실 돌아가는 속도가 번개처럼 빨라서 잠깐이라도 생각하려고 멈추는 순간 뒤처지고, 난 성과에 목매는 사람이라서 피보험자에게 녹취 면담을 요청해. 바로 전화를 받아. 좋은 신호야. 나이든 백인 남성, 여기선 짐이라고 부를게. 전화 이유를 설명해줘. 그는 협조적이고 수용적이지만 엄청나게 긴장한 것이 느껴져. 하지만 이건 드문 일은 아니야. 면담은 평범하게 흘러가. 누군가 자기 차를 엄청나게 긁어놓았다고 말하고 현장에서 법 집행기관에 전화했으며 경찰 보고서를 받을 거라고 해. 면담을 마무리하고 마무리 멘트를 해. 제가 질문했던 사항 외에 사건에 대해서 달리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요. 그런 긴 침묵이 의미하는 바는 알고 있어. 보험 범위와는 무관하지만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겠지. 그러니 나는 더 캐묻지 않아. 면담을 끝내 더 이상 할 질문은 없어. 짐에게 면담의 녹화를 중단했다고 말해. 그러자 그가 약간 긴장한 채로 말해.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내 이럴 줄 알았다. 제 말을 믿어주셔야 해요. 면담에선 이 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보험료가 오를까봐. 당연하지. 하지만 애들이 한 짓이 아니에요. 밤에 무엇인가 돌아다녀요. 그것들을 평생 봐왔죠. 서부 해안에서부터 저를 따라왔거든요. 그가 있는 곳은 웨스트 버지니아주였어. 사건이 일어난 곳은 엄청 작은 마을이라 그의 집은 스트리트 TV에도 나와있지 않았지. 놈들이 제 개를 죽이고 제 집을 둘러싸곤 했어요. 들어오려고 시도는 하지만 문을 잠그면 들어오지 못해요. 그는 말을 엄청 빠르게 하고 있어. 피보험자가 누군가 자신의 집에 침입하려고 시도를 했다 보고함. 난 짐에게 경찰에게 이 이야기를 했냐고 물었고 그가 그렇다고 대답했어. 우리 전화는 서비스의 질을 위해 모니터링 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최대한 정중하게 통화를 끝낼 방법을 찾고 있어. 아넌씨, 제 말 믿어요? 그에게 말해. 그럼요, 정말 안 되셨어요. 파일을 팀원들과 공유해. 괴상하거나 웃긴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린 그룹챗에 공유하곤 했어. 나중에 검토할 수 있도록 청구 번호를 저장하고 내 일은 끝이야. 사진과 경찰 보고서만 있으면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어. 3일 후에 전화해서 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저장해놔. 그리고 그 주의 후반까지 더 어렵고 중요한 작업에 파묻혀서 이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 짐에게 다시 전화할 시간이 되었고 파일의 메모들을 확인해. 그때 짐이 먼저 전화했고 팀원 중 하나가 받아. 나는 메모들을 읽어.
피보험자에서 IBC 발생. 피보험자는 차량 추가 손상, 차량 운전 불가를 보고, 피보험자는 경찰에 연락, 추가 손상에 대한 자매 파일 작성. 피보험자가 견인비를 부담할 수 없거나 또는 근처에 정비소가 없어 견인 불가. 피보험자가 보상을 요청함. 간이 조사가 이루어졌고 떠날 수 있게만 해주면 된다고 함. 사건 파일에 첨부된 문서들을 확인해. 경찰 보고서는 사실상 비어있는 거랑 다를 바 없었어. 경찰에 연락한 시간과 날짜만 있고 본문은 민원인이 차량 및 주택 파손을 신고함. 도어티 경관이 현장으로 파견되었고 바디킴이 활성화되었음. 차량 및 주택의 손상을 확인함. 사진을 확인해.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사진들을 어떻게든 내게 보냈으면 어땠을까 싶어. 우린 사무실에서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회사 외부와의 모든 의사소통이 감시되었고, 심지어 우리 직원들은 일하는 책상에서는 휴대폰도 꺼낼 수 없었기 때문에 사진도 찍을 수가 없었어. 만약 시도했다면 관리자와 면담을 해야겠지.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난 성과에 목매는 사람이라 무시했던 거야. 안타깝지. 사진은 꽤 많았어. 짐이 말했듯이 그의 차량 전반에 걸쳐 손상이 있었고, 긁힌 자국 중 일부는 페인트를 뚫고 차체에까지 손상을 줘 그냥 열쇠로 쭉 긁은 게 아닌 실제로 누군가 작정하고 한 듯 보여. 조사 쪽은 이게 짐이 도구를 이용해 자신의 차를 긁은 증거라고 생각했지만, 하지만 차량을 전손 처리시킬 만한 데미지를 주지 않는 이상 짐이 얻는 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보험 사기 시도로 보이진 않았어. 게다가 짐은 차량의 수리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고, 짐은 사진을 엄청나게 많이 보냈는데 이는 나이든 고객에게 있어선 드문 일은 아니었어. 우린 그의 집 창문과 문에 난 긁힌 자국의 사진과 그의 집을 둘러싸고 있는 숲으로 보이는 사진들을 잔뜩 받았지. 우리 회사 컴퓨터에서는 그 사진들을 여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걸려. 사진을 하나 열었는데 나무만 보인다. 그러면 즉시 닫아버려. 나는 그냥 차의 사진만 필요할 뿐이니. 모든 사진의 이름을 후측방 패널 손상 1, 후측방 패널 손상 2, 숲 1, 숲 2, 숲 3 등으로 바꿔. 내가 보상 범위 제안서를 제출했고 담당자가 승인해 법무팀으로 보내줘. 3일이 지나가. 더 이상 짐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부상당하거나 차가 서버린 사람들 등 처리해야 할 수백 개의 다른 파일만 생각하고 있어. 제안서가 돌아와. 보상 승인이 떨어졌어. 잘 됐네 짐. 파일을 열어. 짐에게서 문의 전화가 더 와있었어. 피보험자가 보상 승인의 진척에 대해 문의 전화. 진행 중이라고 답변. 짐 운이 좋네. 우리가 커버해줄 수 있어. 짐에게 전화해. 바로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돼. 보상이 승인되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다음 후속 조치 기간이 될 때까지 짐에 대한 건 잊어버려. 그리고 그때 역시 전화는 바로 음성 사서함으로 가. 사건 파일에 추가된 사항에 짐에게서 전화가 왔다는 기록도 없어. 이상해. 전엔 그렇게 서두르더니. 하지만 고객이 그냥 흥미를 잃어버리는 건 한두 번 있는 일은 아니니까. 일주일이 지나고 다음 후속 조치의 시간이 돼. 짐에게 안내 메일을 보내고 차 수리를 원할 때 언제든지 전화하라고 알려. 또다시 짐에 대해서 잊어버려. 짐이 사는 지역의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와. 경찰이 우리에게 짐의 계약 번호를 대고는 그가 사고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를 요구해. 잠깐, 이건 꽤 드문 일인데? 보통 뺑소니 사고가 있을 때만 발생하는 일이야. 상사에게 짐의 사고에 대한 내용을 알리도록 허가를 받아. 사악한 작은 그렘린들이 짐의 살갗을 뜯어먹으려 한다는 부분은 생략해. 난 프로고 내 본업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니까. 그래도 이건 좀 불길한 기분이 들기는 하네. 경찰이 물어. 그게 그 사람이 한 말의 전부였습니까? 뭐 전부 사실대로 말한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니까. 피보험자가 야간에 침입 시도가 있었고 그것들이 자신의 개를 죽였다는 사실을 보고해왔던 걸 이야기해. 경찰이 파일에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지 묻고 공유하라고 요구해와. 왜요? 내가 물어. 이건 굉장히 비정상적인 일이야. 경찰이 현재 실종 사건을 조사하는 중이라고 알려와. 상사의 연락처를 요구해왔고 나는 제공해. 이제 이 건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고
나는 주기적으로 파일을 확인해. 짐이 아마 마약을 했던 거라 추측해. 미확인 생명체나 외계인 같은 거라고 믿기엔 나는 너무 현실적인 사람이었지. 나중에 사건 파일에 추가된 사항을 확인해. 남아있는 추가 사항은 이제 상사의 것뿐이야. 경찰의 정보 공유 요청, 피보험자 조사 관련, 법적 검토 이후 경찰의 사진 제공. 상사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그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했고 이제 모든 건 법 집행기관에 달려있다고 말해. 한 달 후 사건 파일을 확인해. 여전히 짐에게 지급된 금액도 그에게서 오는 연락도 없어. 사건 파일에 있는 추가 사항은 나보다 더 윗급 지역 법률 담당자의 메모뿐이야. 첨부되어 있는 추가 사항은 길었고 내가 모르는 추격어를 사용해서 모두 분석하는데 애를 먹어. 상사에게 괜히 물어보거나 하진 않아. 24시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한 달 전 사건으로 방해하고 싶진 않았거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정말 이상해지기 시작해. 이때까지 모든 건 정상이었어. 나도 이것처럼 미쳐가는 사람들의 전화를 받아보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이 사건은 달랐고 여기서부터가 그 이유야. 짐이 보냈던 사진들이 궁금해져 휴식 시간에 파일을 확인하러 가. 지역 경찰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사진이 무엇이었는지 보고 싶었어. 차량 손상에 대한 사진은 파일에 여전히 있지만 숲 1, 숲 2, 숲 3 등으로 다시 분류한 사진은 전부 사라져 있었어. 사무실 의자에 앉아있던 난 자세를 고쳐 앉아. 우린 사건 파일에 있는 사진을 절대로 삭제하지 않아. 고객이 실수로 누드 사진이라도 보내지 않는 이상. 심지어 그런 경우에도 노출 사진 청구와 무관함이라는 이유를 붙여 승인까지 받아야 했었단 말이야. 한번 첨부된 사진들은 절대 삭제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를 해도 모자랄 판이야. 피보험자들이 증거를 공유하려다 손이 미끄러져 보내는 밈 사진과 문자 스크린샷들이 얼마나 쌓이는지 몰라. 하지만 숲 1부터 10은 사라졌어. 관련 허가에 관한 추가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없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우린 절차를 밟지 않고 파일을 삭제한 듯해. 누군가 절차를 무시하고 저질러 놓은 거야. 아, 그리고 짐에게서의 연락도 오지 않았어. 상사에게 보고하진 않아. 괜히 이상한 사건 파일에 집착한다는 눈초리를 받고 싶진 않으니까. 초자연적인 건 아니었지만 전에도 한번 이런 식으로 사건에 집착하다 잔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어. 파일을 닫고 업무에 복귀해. 업무 종료. 내일은 주말이야. 그땐 진심으로 놀랐었어. 짐에게 일어난 일 때문이 아니라 내 소중한 증거가 내 완전 무결한 파일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이었지. 파일 번호와 짐의 보험 증권 번호를 포스트잇에 적어둬. 나중에 승진해서 고난이 생기면 기록 보관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확인해봐야지. 이제 여기서부터가 내가 정말 싫어하는 파트야. 그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첫 번째 휴식 시간이 돌아와. 나는 짐의 사건 기록을 찾아봐. 일치하는 청구 번호를 찾을 수 없습니다. 뭐? 어떤 이유로든 사건 파일은 절대 삭제되지 않아. 중복된 기록은 정리되거나 하지만 그래도 열람은 할 수 있게 둔단 말이야. 이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아. 짐의 기록에 다른 청구권은 보이는데 이것만 없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사람 몇 번을 강조하는 거야. 이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아. 나는 살인, 가정폭력, 기타 민감한 주제에 대한 진행 중인 형사수사와 관련된 파일들을 처리해왔었고 그런 기록들은 절대로 그냥 뿅 하고 사라지지 않아. 그런 파일들은 우리의 업무 결과물이며 우리에게는 그것이 곧 전부를 의미하니까. 상사에게 연락해. 짐의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처리하는 동안 짐의 파일을 처리할 때 사용했던 템플릿을 찾고 있었는데 어디에서도 짐의 사건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고 둘러대. 그는 내가 올바른 청구 번호를 입력했는지 물어. 내가 짐의 보험 증권 번호를 가지고 있고 그의 보험 내역에서 다른 파일은 가져올 수 있지만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 사건 기록은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 상사는 지역 법무팀에서 한동안 그 사건을 처리해왔고 위쪽에 사건을 넘긴 이후론 따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해. 상사는 경영진에게 확인해 그 사건 기록의 행방을 알아보겠다고 알렸지만 그 후 내가 거기서 일하는 동안 내내
그 사건 기록이 다시는 돌아오는 일은 없었어. 익명 2286. 세상에, 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무엇이 그 사람을 괴롭혔는지에 대한 의견이나 가설 같은 건 있어? 모르겠어.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게 뭔지 전혀 모르겠고 추측하고 싶지를 않아. 난 자동차 손상 쪽의 전문가는 아니었기 때문에 누군가 고정된 물체에 후진으로 부딪힌 거랑 야구방망이로 차를 친 것과의 차이는 구별할 수 없긴 하지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짐의 차와 짐의 2층짜리 집 창문 전체에 흉측하고 깊은 긁힌 자국이 있었다는 거야. 문에도 긁힌 자국이 있었지만 강제 침입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어. 짐은 근처에 이웃도 없고 주변에 친척도 없는 도로에서 진입로로 한참을 들어가야 하는 집에 살고 있었고, 그의 보험증권에 있는 이전 청구 내역을 확인했었지만 특이한 활동은 발견하지 못했어. 그냥 일반적인 주차차량 충돌과 같은 내용만 있었을 뿐이었지. 그 이전에 차량에 대해 파손 신고가 들어왔던 적도 없었고, 짐은 장기 보험 가입자였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선 아쉬울 따름이지. 근데 내가 정말 신경 쓰이는 건 누군가 청구를 삭제했다는 사실이야. 난 그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노력했었지만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우리의 기조는 진행 중인 사건에만 시간을 써야 한다는 것이었거든. 나는 조사를 완료하여 생산성 포인트를 받았고, 만약 짐이 실종된다면 그건 지역경찰이 신경 써야 할 문제지 라는 식으로. 우리 회사는 짐이 아직 진행 중인 사건에 속해 있거나 다른 누군가가 짐의 보험에 대해 청구를 하고 차량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만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확인해 볼 것을 고려할 거야. 익명 8042. 네가 한 모든 말에 따르면 그 불쌍한 짐이 미확인 생명체에게 납치당했고 연방정부가 이 모든 것을 은폐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네. 그리고 가능성은 낮겠지만 혹시 숲 사진을 봤을 때 눈에 띄는 건 없었어? 이상해 보였지만 사건을 처리하느라 별 생각 없이 넘겼을 그런 거 말이야. 그 사진들은 그냥 그의 집에서 찍은 숲 풍경 사진처럼 보였어. 난 사진에 차가 없으면 따로 빼서 분류해 놓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 사진들을 로딩하고 분류하는 동안 보통 나는 다른 고객을 상대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 당시에 난 보통 하루에 약 30통의 전화를 상대하곤 했었거든. 익명 8733. 솔직히 이런 일은 항상 일어나고 있을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이 개입해서야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지. 만약 짐의 보험 담당자가 다른 사람이었다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을지도 몰라. 나도 우리 회사의 사건 기록 처리 방식만 아니었다면 몰랐을 거야. 이상한 신고는 항상 받곤 하지만 내 처리 능력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확대된 적은 없었고, 이번 일은 명확한 이유도 없이 일어났던 거라 내가 눈치를 챘던 거지.